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네, 좀 더 일찍 돌아오고 싶었는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전 요즘에도 일 열심히 하고요. 틈틈이 운동도 하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진 것 같아요. 그저께는 제가 처음 본 모델분과 이렇게 커플 컨셉으로 스냅 화보를 찍었는데 추운 날씨에 또 옷은 얇게 입고 야외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둘이 커플 연기고 뭐고 그냥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결과물이 두렵네요. 그리고 요즘엔 좋은 영화가 많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거진 이틀에 한 번은 영화관에 간 것 같아요. 전 요즘 거의 신림역 지점에 롯데시네마를 가고 있었는데 아마 매점의 직원분도 이제 저를 알아보실걸요. 괴물이라는 일본 영화랑 블루 자이언트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좀 감명 깊게 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많은 영화를 봤는데 제가 상세한 리뷰는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지금 영상의 설명란에 있는 네이버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네, 이만 각설하고 오디오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읽어드렸던 새 박공집, 오늘은 마지막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새 박공집을 감시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골목길 모퉁이로 돌아 나오다가 나무 그늘 아래 서 있는 흑인 권투 선수와 마주친 것이다. 정말 느닷없이 인적이라고는 없는 한적한 곳에서 음침하고 위협적인 인간과 딱 마주친 것이다. 홈즈는 손으로 주머니를 톡톡 두드렸다. 권총을 찾으시나, 홈즈 씨? 아니, 향수병을 찾는 거야, 스티브. 참 웃기는 사람이군요, 홈즈 씨는. 스티브, 내가 자네 뒷조사를 하면 재미없을 거라고 오늘 아침에 경고했을 텐데. 아이고, 홈즈 씨, 선생이 무슨 말을 했든 관심이 없어요. 퍼킨스 씨 얘기도 더 하고 싶지 않고요. 그나저나 홈즈 씨, 혹시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줄게요. 그럼 이 일을 뒤에서 조종하는 자가 누군지 말해달라고. 또 그 소리. 홈즈 씨, 아까도 말했잖아요. 모른다고. 난 다만 바니 씨가 시키는 대로 할 뿐이라고요. 스티브, 명심해요. 저 집에 사는 부인과 저 집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내 보호하에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라고. 좋아요, 홈즈 씨. 기억할게요. 다시 길을 걸어가면서 홈즈가 말했다. 왓슨, 저 친구가 내 말에 잔뜩 겁먹은 거 봤지? 배우의 조종자가 누군지 알면 배반하고도 남을 사람이야. 스펜서 존 일당에 대해서 알고 있어 다행이라고. 저자는 그들 중 하나고. 왓슨, 아무래도 랭데일 파이크한테 가서 좀 알아봐야겠어. 그를 만나고 나면 일이 더욱 분명해지겠지. 그날은 홈즈를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그가 뭘 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랭데일 파이크는 세상의 모든 스캔들을 꿰고 있는 살아있는 백과사전이었으니까. 이 괴짜는 하루 종일 세인트 제임스 스트리트 클럽 창가에 서서 런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듣고 보고 소문을 퍼뜨렸다. 사람들 말로는 저질 잡지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글을 써서 큰 돈을 버는 사람이기도 했다. 어쨌든 런던에서 일어나는 일치고 그가 모르는 소문이나 사건이 있을 수가 없었다. 뭔가 소동이 일어나는 순간 인간 계기판 같은 이 사람의 표면에 기계처럼 정확히 기록되는 것이었다. 홈즈는 그런 랭데일에게 정보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난 친구를 만나러 그의 방으로 갔다. 그의 표정으로 보아 일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 갑자기 이보다 더 불길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의 전보가 도착했다. 즉시 오기 바람. 간밤에 의뢰인의 집에 도둑이 들었음. 경찰이 수사 중임. 수트로. 홈즈는 휘바람을 불었다. 드라마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절정으로 치닫는구만. 왓슨, 이 사건 뒤에는 거대한 힘이 도사리고 있어. 내가 들은 걸 생각하면 그리 놀라울 것도 없지. 이 수트로라는 사람, 부인의 변호사 말이야.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 걸 모르고. 이건 내 실수야. 어젯밤에는 자네한테 집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어야 했는데. 어쨌든 얼른 헤로윌드로 가는 수밖에. 새 박공집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던 어제와는 완전 딴판이었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몇몇 정원 문 앞에서 기웃거리며 구경하고 있었고 경찰관 몇 명이 창문과 제라늄 화단을 조사하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신사가 우리를 맞이하며 부인의 변호사라고 자기소개를 했다. 바쁘게 돌아다니던 혈색 좋은 경감이 홈즈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다. 아이고, 홈즈씨. 이 사건에는 홈즈씨가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흔한 좀도둑이에요. 보잘것없는 우리 경찰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으니까 전문가가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어허, 훌륭하신 분이 사건을 맡으셨군요. 그런데 그냥 흔한 좀도둑이라고 하셨나요? 홈즈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도둑이 누군지도 이미 알고 있고요. 바니 스톡데일 베거리짓인데 덩치 큰 흑인도 한 명 포함되어 있어요. 이 근처를 돌아다니는 걸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가져간 건 뭡니까? 그리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메이벌리 부인을 클로로포름으로 마취시키고 마침 부인이 오시는군요. 부인이 어린 하녀의 부축을 받으며 방으로 들어왔다. 어제보다 얼굴이 엄청 창백하고 아파 보였다. 홈즈 씨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수트로 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혼자 있었어요. 부인이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전 오늘 아침에야 소식을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홈즈 씨가 친구들을 몇 명 집으로 불러 같이 있으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한 대가를 이렇게 치르네요. 몸이 너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기가 어렵군요. 홈즈가 말했다. 여기 다 적어뒀어요. 경감이 두툼한 수첩을 두드리며 말했다. 그래도 부인이 아직 기력이 있으시면. 사실 말씀드릴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들이 집안 구조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못된 수잔이 그들의 침입을 도운 게 틀림이 없어요. 클로로포름을 적신 수건으로 입을 막는 바람에 제가 정신을 잃었는데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옆에 웬 남자가 하나 서 있었고 또 한 남자는 아들의 열린 짐가방들과 바닥에 널리는 물건들 속에서 보따리 하나를 손에 들고 일어나고 있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경감이 말했다. 옆에 있는 남자를 꽉 붙잡았는데 그자가 뿌리치자 다른 남자가 절 때렸어요. 그 다음엔 더 생각이 안 나네요. 하녀 메리가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창밖에 대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오긴 했지만
도둑들은 벌써 달아난 뒤였지요. 뭘 가져갔습니까? 글쎄요. 값비싼 물건은 아닐 거예요. 제 아들 가방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들이 남긴 흔적은 뭐 없습니까? 종이 한 장뿐이에요. 제가 그 남자를 꽉 붙잡았을 때 찢어져서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아요. 제 아들 필체더군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단 뜻이지요. 만약 도둑이 쓴 거였다면 경감이 말했다. 맞습니다. 그건 상식이지요. 그래도 제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홈즈가 말했다. 경감은 지갑식 수첩에서 작게 접은 종이를 꺼냈다.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충고하는데요, 홈즈씨. 25년간 경찰 생활을 하면서 제가 얻은 교훈은 범죄 현장엔 언제나 지문이나 어떤 것이 반드시 남는다는 것입니다. 경감이 좀 거들먹거리며 말했다. 홈즈는 종이를 살펴보았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감? 제가 보기에는 뭔가 기이한 소설의 끝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이한 이야기의 끝부분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맨 위에 있는 숫자를 보셨죠? 245군요. 그럼 나머지 244페이지는 어디 있을까요? 홈즈가 말했다. 그야 도둑이 집어갔겠죠. 그런데 그게 무슨 쓸모가 있을까? 그런 종이 쪼가리를 훔치려고 남의 집에 침입했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경감? 예. 내 생각엔 급히 도망가느라 손에 잡히는 대로 들고 나간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들이 그나마 얻은 것으로 만족하면 좋겠습니다. 왜 제 아들 물건을 노렸을까요? 메이벌리 부인이 물었다. 그야 아래층에 값진 물건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위층으로 올라와 뒤진 거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홈즈씨?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죠, 경감. 워스, 이쪽 창문으로 와봐. 우린 창가에 서서 그 종이 쪽지를 함께 읽었다. 문장의 중간에서부터 시작되는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베이고 두들겨 맞은 상처에서 얼굴로 피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사랑스러운 그 얼굴을 바라볼 때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피눈물에 비하면 얼굴에 흐르는 핏짐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목숨까지 기꺼이 바치려 했던 그 얼굴이 그의 처절한 고통과 굴욕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그랬다. 세상에. 그가 그녀를 올려다보자 그녀는 비정한 악마처럼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사랑 대신 증오가 불타올랐다. 남자는 뭔가 대단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 사랑. 너의 사랑을 얻지 못한 내 삶은 반드시 너의 파멸과 완전한 복수를 위해 바쳐질 거야. 아하, 문법이 엉망이네. 그가 갑자기 나로 바뀌는 거 보셨죠? 글 쓰니까 이야기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글 속의 남자를 자기 자신과 혼동했나 봐요. 홈즈가 경감에게 종이를 돌려다 주면서 웃으며 말했다. 예. 정말 형편없는 소설 같습니다. 경감이 지갑 수첩 속에 종이를 다시 넣으며 말했다. 아이고, 홈즈씨. 벌써 가시려고요. 여기 더 있어봤자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뭐 이렇게 유능한 경찰이 맡았으니 잘 처리하시겠지요.
그나저나 메이벌리 부인, 여행을 하고 싶다고 하셨죠? 예, 그게 늘 제 꿈이었어요, 험주 씨. 어디 가고 싶으십니까? 카이로? 아니면 마데이라 또는 리비에라? 아, 돈만 있으면 세계 일주 여행을 하고 싶어요. 그러시군요. 세계 일주라. 에, 그럼 이만. 이따가 저녁에 다시 들르겠습니다. 우리가 창문을 지날 때 경감이 웃으면서 고개를 젓고 있었다. 이 똑똑한 친구들은 볼 때마다 늘 좀 미친 것 같아. 그런 뜻이 담긴 미소였다. 왓슨, 이제 이 짧은 여행을 끝낼 때가 됐어. 지금 당장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어. 자네도 같이 가자고. 이사도라 클라인 같은 여자를 상대할 땐 증인이 있어야 안전하거든. 시끌벅적한 런던 중심가로 돌아오자 홈즈가 말했다. 우리는 마차를 잡아타고 그로브너 스퀘어의 어딘가로 빠르게 달려갔다. 홈즈는 웅크리고 앉아 생각에 잠겨 있다가 갑자기 몸을 똑바로 세웠다. 그런데 왓슨, 이 사건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 아니, 난 전혀 몰라. 지금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여자를 만나러 간다는 것 말곤. 맞아. 그런데 이사도라 클라인이란 이름을 그 이름을 듣고 뭔가 떠오르는 거 없어? 물론 굉장히 유명한 미인이었지. 그 어떤 여자도 발끝에도 못 미칠 정도였어. 순수 스페인 혈통이고 스페인 정복자 집안의 직계 자손인데 그 집안 사람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페르남부크를 지배했어. 나이 많은 독일의 설탕왕 클라인과 결혼했고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미망인이야. 그리고 나서 한동안 불장난을 좀 했어. 연인들이 몇 명 있었는데 런던에서 가장 매력적인 남자였던 더글러스 메이벌리도 그중 한 명이었지. 소문에 의하면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불장난이 아니었어. 더글러스 메이벌리는 고작 사교계의 흔한 나비가 아니라 강하고 자존심 센 사람이었거든. 자기가 주는 만큼 상대방도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길 바랬던 거야. 하지만 그녀는 소설에 나오는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여자야. 실증 나면 그걸로 끝인 거지. 그런데도 상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땐 어떻게 떼어놓을지도 잘 알고 있었고. 그럼 그게 그의 이야기였던... 그래. 이제 그림을 같이 볼 수 있겠구만. 이사도라 클라인이 이제 곧 거의 아들뻘인 젊은 로몬드 공작과 결혼할 거래. 공작의 어머니는 나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녀에게 따라다니는 추잡한 소문들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다 왔구만. 런던에서 가장 호화로운 주택이 모여있는 웨스트엔드의 어느 저택 앞이었다. 기계 같은 인상의 집사가 우리의 명함을 받아들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부인이 집에 없다고 말했다. 그럼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겠군요. 홈즈가 쾌활하게 말했다. 집사의 기계적인 태도가 무너졌다. 집에 안 계시다는 건 만나고 싶지 않단 뜻입니다. 집사가 말했다. 좋아요. 그럼 기다릴 필요가 없겠구만. 여주인에게 이 쪽지를 갖다 줘요. 홈즈가 대답했다. 그는 수첩에 서너 글자를 휘갈겨 쓰더니 뜯어낸 종이를 접어서 집사에게 건넸다. 뭐라고 쓴 거야, 홈즈? 내가 물었다. 그냥 이렇게만 썼어. 그럼 경찰에 신고할까요? 이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할 거야. 그랬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빨리.
1분 뒤에 우리는 아라비안 나이트나 나올 법한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은조실에 있었다. 반쯤 밝기를 낮춘 분홍색 전구 2개가 빛을 뿌리고 있었다. 한때 그렇게도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했던 미망인도 이젠 나이가 들어 흐릿한 빛으로 나이를 감추려고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자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키가 크고 여왕의 품격이 느껴지는 완벽한 자태였다. 조각처럼 아름다운 얼굴 속에서 스페인 특유의 신비한 눈동자가 우릴 죽일 것처럼 노려보았다. 불쑥 찾아와서 이런 무례한 쪽지라니. 뭐죠? 부인이 쪽지를 집어들고 물었다.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인. 부인의 총명한 두뇌를 굉장히 존경하고 있거든요. 이번엔 그 총명함도 많이 무뎌진 것 같아서 꽤나 놀라긴 했지만요. 무슨 말이죠? 건달들을 고용해서 절 위협하셨지요. 그 정도 위협에 겁먹을 정도면 애당초 이런 일은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덕분에 메이블리 청년 사건을 조사하게 됐고요.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내가 건달들을 뭐하러 고용하겠어요? 홈즈는 지친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다. 그렇군요. 제가 부인의 총기를 과대평가했나 봐요. 그럼 이만. 잠깐만요. 이제 어디로 가려고요? 런던 경시청이죠. 우리가 문 쪽으로 반도 다가가기 전에 부인이 달려와 막아서더니 홈즈의 팔을 붙잡았다. 강철 같던 태도가 순식간에 벨벳처럼 부드러워져 있었다. 가서 좀 앉으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홈즈 씨에게라면 솔직하게 말해도 될 것 같네요. 홈즈 씨는 신사니까요. 여자는 직감적으로 그걸 알아차리죠. 이제 홈즈 씨를 친구처럼 대할게요. 저도 그러겠다고 약속은 못하겠습니다. 부인, 전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미약한 힘이나마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듣겠습니다. 듣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할지 말씀드리죠. 선생처럼 용감한 분을 위협한 건 분명히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부인, 진짜로 어리석은 짓은 부인을 위협하거나 배반할 수 있는 건달 패거리에게 발목을 잡힌 겁니다. 아니에요. 전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약속했으니 다 말할게요. 바니 스톡데일과 그의 아내 수잔 말곤 아무도 내가 시킨 걸 몰라요. 그들이야 뭐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까딱이곤 요염하게 몸을 꼬았다. 알겠습니다. 전에도 그들을 이용했었군요. 시키는 건 뭐든지 하는 훌륭한 사냥개들이죠. 그런 사냥개들은 언제라도 주인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절도 사건 때문에 그들은 곧 체포될 거예요. 경찰이 이미 쫓고 있거든요. 그들은 감수할 거예요. 큰 돈을 받았으니까. 제가 노출될 일은 없어요. 제가 부인을 끌고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은 신사잖아요. 그건 여인의 사생활이고요. 일단 원고부터 돌려주시죠. 부인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벽난로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부직갱이로 타고 남은 채를 들쑤셨다. 이걸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당돌하고 강렬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서 부인은 도전적인 미소를 지었다. 홈즈가 왜 범죄자들 중에서도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불이라고 말했는지 알 것 같았다. 하지만 홈즈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운명을 봉인하셨다. 굉장히 기민하게 행동한 것 같지만 부인, 이번 일은 도를 넘었습니다. 홈즈가 차갑게 말했다. 부인이 쨍그랑 요란하게 부직갱이를 내던졌다. 정말 냉혹한 사람이군요. 전체 이야기를 다 해야만 해요? 그녀가 외쳤다. 제가 얘기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홈즈 씨, 내 입장을 좀 생각해봐요. 일생의 야망이 거의 다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산산조각 나버린다면 어떻겠는지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게 비난받을 행동인가요? 애초에 부인이 잘못한 겁니다. 네, 그래요. 그건 인정해요. 더글라스는 훌륭한 청년이었죠. 하지만 나한테 맞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가 결혼하자더군요. 결혼을요. 홈즈 씨, 가난뱅이 평민 주제에 말이죠. 그 무엇으로도 그를 달랠 수 없었고 점점 지배해줬어요. 자기가 나한테 해준 만큼 나도 자기한테 모든 걸 다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그걸 깨닫게 해줄 수밖에 없었죠. 부인 창문 밑에서 건달들이 그를 두들겨 패게 해서 말이죠. 정말 다 알고 있군요. 그건 사실이에요. 버니와 그 패거리가 그를 쫓아버렸어요. 너무 심했다는 건 나도 인정해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더글라스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신사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난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얘기를 책으로 쓴 거예요. 물론 난 늑대고 그는 양이죠. 그 책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었어요. 아무리 가명을 썼다 해도 런던에 사는 사람치고 그걸 모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홈즈 씨? 그건 그의 권리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사는 동안 고대 이탈리아인의 잔인한 기질이 그의 피 속으로 흘러들기라도 했는지 그는 그 책의 사본을 편지에 동봉해서 보냈어요. 앞날을 생각하면서 미리 고통을 받으란 거였죠. 원고가 2권인데 하나는 저에게, 하나는 출판사에 보낼 거라고 했어요. 출판사에 원고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느 출판사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시겠지만 그는 전에도 소설책을 냈었거든요. 출판사에선 아직 이탈리아에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했고 그때 갑자기 더글라스가 죽은 거예요. 하지만 원고가 세상 어딘가에 남아있는 한 전 평생 불안에 떨어야 했죠. 원고는 당연히 더글라스의 개인 소지품에 들어있을 테고 그 짐들은 자택으로 보내질 터였죠. 그래서 바니 일당에게 일을 시켰어요. 수자는 그 집 한의로 들여보냈고요. 일을 합법적으로 끝내려고 그 집의 모든 것을 사려 했던 거고요. 그의 어머니가 달라는 대로 다 주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통하지 않아서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홈즈 씨, 내가 더글라스에게 너무 심하게 대했던 걸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 내 앞날이 이렇게 위태로운데 달리 어쩌겠어요. 셜록 홈즈가 어깨를 으쓱했다. 자, 좋아요. 평소처럼 중범죄를 더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하지요. 세계 일주 여행을 최고급으로 하려면 얼마 정도 들까요? 홈즈가 말했다. 부인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5,000파운드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아마 그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좋습니다. 5,000파운드짜리 수표를 써주시면 제가 메이벌리 부인에게 전하겠습니다. 메이벌리 부인에게 그 정도의 기분 전환은 시켜드릴 수 있겠지요. 하지만 부인, 홈즈는 경고의 의미로 집게 손가락을 흔들었다.
조심하세요. 이제 또다시 그 날카롭고 뾰족한 도구를 썼다간 그 우아한 손이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새 박공집 끝까지 읽었습니다. 내용이 짧은 듯하면서 긴 것 같고 또 막상 보면 셜록 홈즈가 한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그럼 저는 더 많은 준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올 거고요. 모두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길.